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판문점 선언을 포함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워딩이 나오는 건 기존에 이미 왁구를 다 맞춰놓은 거죠.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별 말이 없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외교 결례다. 예전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언론들을 깐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청와대를 겨냥한 거다. 그 기사 근거 정보로는 다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청와대다. 자국 정상이랑 발표도 하기 전에 청와대 개새끼들이 몸이 달아서 하루라도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자화자찬질 하고 싶어서 못 견디고 쇼질 하고 싶어서 기사로 막 뿌려대는 거. 그러다가 몇 번 삐고 나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배로 개쪽을 까고 막. 기사를 한번 볼게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판문점 선언 포함할 듯. 미국 방문 중인 문재인이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담는 방안을 논의한다. 평화와 번영, 종전선언, 이산가족 상봉 등 이런 내용들이 골자인데 여기서 기사말처럼 의미 있는 무언가가 있냔 말이야. 북한이랑 대화조차 못하고 있는 남한이 판문점 선언을 포함시킨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미친 북한이 힘든 와중에 왜 갑자기 미쳐서 평창올림픽하고 남북철도 개제를 떨다가 뜬금없이 태세를 전환해서 삶은 소대가리 새끼, 특급 머저리, 문재양 병신 이러면서 연락사무소 폭파하며 남조선하고는 다시는 대화하지 않겠다 했겠어요. 어차피 북한은 미친 새끼들이라서 종잡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 북한의 외교 수준은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좆도 가진 거 없는 칼든 거지 새끼들이 오로지 핵 하나로 여기저기 끼어서 협상하는 거 봐봐요. 좆도 가진 거 없는 나라가 주는 거 없이 졸라 여기저기 다 삥 뜯고 다니잖아. 나름 손익을 득달같이 챙겨 먹는 북한이 왜 뜬금없이 지랄하기 시작했냐.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삐라 살포를 원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막을 하려면 다시 당시에 북한이 지랄하기 시작한 시점의 앞부분에 어떤 인가가 있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을 앞두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 졸라 큰 이벤트가 있었다. 2월 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 그 당시에 돌연 오찬도 취소해버리고 기자단도 다 쫓아내버리고 그냥 트럼프랑 아무런 결론 없이 헤어졌던 요런 사진을 한번 봐야겠죠. 뚱해요. 요 다른 사진들 봐도 둘이 막 딴 데 보고 먼 산 보고 막 뚱하게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졸라 간지나게 기차 타고 중국 대륙을 거쳐서 가는 내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전 세계로 광고하면서 이동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아무런 성과가 없었을까? 그 당시에 북한의 입장은 어땠을까? 그냥 쪽팔려버린 거다. 최고 존엄이 쪽팔려버린 거다. 인민들한테 개쪽 간 거고 그게 2월 말인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김여정 청와대 전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대놓고 깠죠. 쪽팔린다. 그리고 볼튼이 문재인 보고 정신분열자라 그러고 북한은 뜬금없이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그러고 그러더니 삶은 소대가리 나오고 특급 머저리 나오고 연락사무소 바로 폭파한 거 아니야. 그 사이 북한이 잠잠한 시기 우린 마냥 잘 된 줄 알았잖아. 그래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있었지. 1월 싱가포르 북미회담도 6월 13일 6.13 지방선거 하루 전이고 선거 일자에 맞추려고 한국이 당시에 날짜를 조율했다. 강요상 1차 북미회담 날짜 청와대 희망이 있었다. 정의용 북미가 정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죠. 지방선거 하루 전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에 결정되는 과정이 청와대와 미국이 날짜를 협의했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날짜는 북미가 정했다 라면서 부인을 했는데 얘가 물었다 이거예요. 내가 몇 달 전 백악관 실무자가 방한했을 때 왜 하필 선거 하루 전날 싱가포르 회담을 잡았냐 라고 물었더니 미국이 우리가 처음 제안한 날짜가 아니다. 그러면 누가 제안을 했을까? 상식적으로 청와대밖에 없잖아요. 참 속상하다. 그 선거 전날 온 텔레비전에 도배되고 기사가 온 인터넷에 도배되고 그러고서 선거 이후 민주당 몰표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도 당시 미리 초기 온 나경원 국힘당 원내대표가 선거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선거 시기는 피해달라고 했는데 나오는 기사 워딩 한번 봐봐요 여러분.
나라 팔아먹을 기세란 이것인가? 나경원 대표가 총선 있는 4월 전후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달라 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는데 매국노로 몰아버려. 이 새끼들은 맞는 소리 해도 문재인 하단대로 안 하면 무조건 매국노야. 너가 매국노다 민주당. 즉 쇼질에 중대한 나라의 미래가 달린 국익을 훼손한 대깨문 너가 매국노다. 아니 우리 선거에 써먹으려고 북한, 미국 둘 다 속이고 우리한텐 그냥 어린 돼지 새끼지만 북한에선 최고 존엄이다 이기야. 그 최고 존엄이 이례적인 행사까지 했는데 아무런 소득 없이 개쪽 가고 북한 돌아가게 만든 거 아니야. 얘네들이 아무런 밑작업 없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회담에 저런 쇼지라면서 북한이 참석했다고 생각합니까?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런 밑작업 없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회담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베트남까지 갔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제 뇌피셜이지만 중간에 문재인이 개소리를 떠들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냐 이거야. 미국 측에, 북한 측에. 북한 측엔 미국이 너희가 원하는 보따리를 내어놓을 것이다. 미국 측에 역시 북한이 너희에게 원하는 보따리를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쇼질까지 해서 트럼프랑 김정은이한테 속이고서 날짜까지 국내용으로 써먹으려고 맞춰서 트럼프랑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땡겨 올렸는데 견해차가 너무 크다. 견해차가 너무 커서 아무런 결실 없는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오찬까지 급격하게 취소하고 기자단까지 다 쫓아내고 말이야.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고 북한이고 문재인이 중간에서 양쪽으로 거짓말을 해서 회담을 이끌어내고서 둘이서 딱 만난 거지. 둘이서 만나서 얘기 나눠보니까 아니야, 너무 괴리가 큰 거거든. 그래서 당황하고 서둘러 회담을 종료하고 급 랭기를 맞은 거다. 미국이고 북한이고. 이게 정황상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북한도 미국도 바보가 아닌데 저지랄 했던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간 과정에 문재인이 날짜까지 조율했다는 정황까지 나오는데 졸라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야마가 맞지. 이지랄 나니까 한국은 북으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잃고 더 이상 북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돼버리고 북한은 이제는 문재인더러 개새끼 씹새끼 찾는 거죠. 하면서 더 이상 대화 없다. 우리가 남조선 제껴버리고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앞뒤가 맞잖아. 그러던 와중에 미국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가 나온 거 아니야. 법요건 186명. 미국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환영. 조속 통과되길.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미국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거를 법여건 186명이 기어 나와서 쌍수를 들고서 환영을 했다 이게야.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우리가 쌍수를 들고 반길 만한 사안이냐. 저는 어떻게 봐도 개나발 부는 병신짓거리였다. 법여건 국회의원 186명은 21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한국 전쟁 종전 선언 및 평화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76명을 비롯해 정의당, 열린민주당, 위성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죠. 얘들은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국회 기사회견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법안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면서 막 개나발을 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쌍수 들고 밝힐 만한 그런 성질의 법안이 아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닙니까? 북한 문제는. 그 북한을 되도록 남한의 통자에 놓고 미국과 남한이 대표로 조율을 해야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지, 미국과 북한을 다이렉트로 붙여놓으면은 북한이 앞으로 우리 말을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북한이 미국 유리한 쪽으로 미국과 함께 짜옹하여 남한은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되려 그것은 남한이 손해본 쪽으로 미국을 조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 미국은 좋지. 남한 입장을 신경 안 쓰고 남한 제끼고 지그 꼴린 대로 북한이랑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물론 북한은 또라이니까 미국 뜻대로 움직여주진 않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제를 우리를 제끼고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통하게 되는데 그걸 쌍수 들고 환영한다? 저는 졸라 매국적인 행동이다. 저 새끼들은 매국노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통일을 염원한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끼리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대로도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강대국은 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졸라게 오래 걸릴 것이다, 되더라도. 왜냐면 오로지 수출에만 몰빵한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늘 불안하고 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항상 의릴 수밖에 없다. 왜냐? 소비시장이 작으니까. 대한민국의 소비시장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지만 강대국이 되려는 목표하에 놓고 보기에는 내수시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국내 생산하는 품목이 전자와 건설, 해운 등 몇몇 수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품들로 몰빵되어 있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다. 여러분, 중국이 왜 강대국인 것 같습니까? 인구수입니다. 중국 인구수가 14억이다. 때문에 중국이 관세를 먹인다고 그러면 상대 교육국들이 질질 싸잖아요. 중국 형님 하면서. 미국이 무역 제재한데도 여적 큰 소리 치면서 버틸 수 있는 것도 인구수다. 어느 경제학자들은 그러더군요. 중국은 에너지원만 확보가 된다면 완전한 내수만으로 10년은 버틸 수 있다고. 그에 비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북한의 자원이, 국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그 인구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한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지름길은 통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야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 덕분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엔 미국의 프라자 합의로 우리가 쫓아가던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이 있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주춤했던 중국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자제품 시장을 많이 뺏어먹었고, 지금의 삼성이 발판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현재 대한민국 제조기업들의 역대급 활황기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보았을 때 솔직히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성장한 데는 운도 따라줬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에 이러한 운이 따라줄 수 있을까라는 데는 저는 좀 회의적이다. 중국이 너무 급격하게 따라오고 있다. 미국의 자리를 위협할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성장이 둔화된 현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까지처럼 꾸준한 무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불안합니다. 잘 나가다가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한 나라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 현재 한국을 보십시오. 졸라 선진국병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토는 이미 개발률이 80%가 넘어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고, 한국은 제조 강국인데 중소기업들은 먹거리가 떨어져서 숨 끊어지기 직전에 기술력마저 대기업에게 모두 흡수되고 사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싼 노동비를 받으며 한국에서 우리 청년들과 일거리를 놓고 싸우고 있으며,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그 돈이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국에 송출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래의 희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결혼한 부부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데 노인 인구 비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대한민국에 졸라게 긍정적인 미래가 여러분은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저는 불안하다. 졸라게 불안하다. 이 반면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여러분, 북한을 한번 봐보세요. 개발률이 10% 이하입니다. 국토 개발률이 10% 이하예요. 망해가는 대한민국 건설업, 몸집을 키우는 대한민국 건설업, 더 이상 남한에 개발할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북한에 개발할 곳 천지 아닙니까? 사회 인프라 또한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통신, 에너지, 서비스 등 널렸잖아. 하부일이야 싼 인력 북한 주민들이 하더라도 그 관리는 누가 하게 될 것 같냐?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북한을 개발하면 고용이 폭발적으로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사장되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먹거리를 잃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엘도라도가 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미 발전된 주변국들을 끼고 북한만큼 낙후된 곳이 없잖아요. 연결만 되면 각국의 부가 몰려올 것이다.
세계 제3대 투자자 로저스의 발언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아저씨 뭐라 씨부린지 한번 봅시다. 로저스 홀딩스 회장 세계 3대 투자가다. 북한은 변화를 희망하고 이미 변하고 있다. 나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실제로 해외 투자 전문가들은 한국이 통일이 되면 세계 제2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이 한 번 더 껑충 도약해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부스터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가들의 엘도라도 아니겠습니까? 못 믿을 북한 졸라게 투자해서 개발해 놓으면 또 또라이 짓으로 뺏어가 버릴 것이다 라고 하시며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저는 북한 경제를 남한에 경제적으로 종속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그림을 그렸던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많았죠. 그래서 좌우할 것 없이 욕을 정말 역대급으로 쳐드신 대통령인데, 저는 그분이 외교나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졸라게 궁금하시죠? 일단 그분이 펼친 정책부터 나열해 볼게요. 동북아 대형 상업투자은행 설립, 철의 실크로드, 그리고 대양해군, 낙후국, IOC 개발, 사업 및 자국 화폐 유통.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게 듣는 폐악지라는 이웃나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차이나예요, 중국. 지금 저 사업들이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중국몽이고 1대1로 사업입니다. 중국몽과 1대1로 대양해군 당하는 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족같은 경제 침탈이자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이겠지만, 행하는 중국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졸라 개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업을 중국에 앞서서 10년 더 일찍 구상한 분이 대한민국에 계셨었어요. 그분이 바로 노무현이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30, 40대는 기억나실 거예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노무현이 하던 정책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1대1로 사업과 중국몽이다. 노무현의 청사진이 바로 현재 중국이 하고 있는 중국몽 원조였고, 그 원조는 중국몽이 아니라 한국몽이다. 그 첫 발판이 북한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은 노무현과 김대중이 쌀이나 돈을 일방적으로 북한에다가 그냥 막 퍼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김영삼이 1995년 무상으로 긴급구호 15만 톤, 김대중이 차관 30만, 40만, 노무현이 차관 긴급구호 10만 빼고는 전부 다 차관으로 줬어요. 이명박이 무상으로 줬어요. 누가 퍼주기냐? 김영삼과 이명박이 퍼주기다. 차관으로 빌려준 거다. 공짜로 막 퍼주지 않았다. 그걸 차관으로 빌려주고 다른 사업의 개발권과 수익금을 받아왔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북한 개발 사업, 여러분 마샬 플랜 아시죠? 혹시 여러분은 미국 달러화가 어떻게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소금 독점을 바탕으로 세운 금융가의 이동에 따른 암스테르담은행, 영란은행, 뉴암스테르담, 뉴욕과 FRB 미국 중앙은행, 이렇게 길드화에서 파운드화, 그리고 달러의 흐름과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영국의 금이 미국으로 옮겨지는 과정, 이걸 두고 사람들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유대자본 지배를 이야기하는데, 다 얘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이건 나중에 한 편으로 아예 묶어서 제대로 한번 꼭 다뤄볼게요. 재밌을 겁니다. 여튼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는 근세의 가장 결정타는 마샬 플랜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재건을 도우면서 달러 화폐를 세계 기축통화로 올려놓았다. 중간 과정은 굉장히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럽 재건을 도우면서 달러 화폐를 뿌렸다. 그러면서 세계 기축통화가 되었다. 노무현이 구상한 게 북한판 마샬 플랜이고, 나아가서 유럽 대륙까지 뻗어가는 철의 실크로드, 한국판 1대1로다 이기야. 여러분,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무현이 형 감히 줬던 능력 없고 인간성까지 졸라 쫌스럽고 민망한 삶은 소대가리 새끼와 동일시하는 거는 우리 무현이 형에 대한 모욕이다. 방금 1대1로 했었죠? 그리고 다음 것은 무엇이냐?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죠. 이거는 무현영이 하려고 했던 한국 주도의 정부가 투자상업은행이다. 복제판이다. 똑같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1대1로가 무현영이 하려고 했던 철의 실크로드고,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진주의 목걸이 전략과 맞물리는 대양해군 있죠. 이게 무현영이 추진했던 제주 해양 기지와 맞물린 대양해군이다. 항모를 실제로 도입해서 독도함이라는 항공모함을 직접 진수했고 핵 잠수함까지 추진했어. 당시에 중국 새끼들 얼마나 광광광거렸는데. 근데 우리 무현이 조까 하면서 밀어붙였단 말이야. 우리 무현이 형. 재평가해야 돼. 졸라 멋있어. 그리고 이따가 말하겠지만 무현이 형은 우리 북한 핵실험할 때 봤죠? ICBM 아무 데서나 땅에서 막 차로 싣고 하다가 쥐잉 해갖고 핵미사일 발사하는 거. 그 ICBM도 몰래 밀반입했다. 소련으로부터. 그리고 한국 내에서 플루토늄 레이저 농축기까지 국산 기술로 개발해서 실제 핵 개발까지 하다가 당시에 IAEA에 딱 걸려서 전부 폐기됐죠. 여러분, 당시에 우리 무현이 형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전쟁광이다. 중국 새끼들이랑 일본 새끼들 그때 얼마나 한국한테 지랄했다고. 무현이 형한테. 그때 이후에 다음 정권 명박형이죠. 명박형은 실리주의자니까 뭐 미래 비전이라든지 어떤 국방력 이런 데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돈. 명박형 잘했어요. 근데 돈도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전쟁도 할 거 아닙니까? 여튼 그때 명박형 때 졸라게 씻고박아서 무현이 형의 청사진 전부 다 망가뜨렸죠. 접어버렸다. 청사진이 망가지니까 중국 새끼들이 먼저 추진해버린 거 아니야. 무현이 형의 한국몽이 중국몽이 됐다. 우리 그때 계획에 반만 실현됐어도 중국 새끼들 지금처럼 우리나라 서해도 중국 거, 한복도 중국 거, 김치도 중국 거, 남해도 중국 거, 한국 역사도 중국 거, 한국 땅도 중국 거, 한국인도 중국인, 이 지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서해 바다 막았을 텐데. 무현이 형 졸라 상남자 같지 않습니까? 졸라 멋있다. 우리 무현이 형 상남자기 기다 싶으면 국민 따위 안중에 없다. 닥쳐 조까 이러면서 국민을 후들 깨서라도 밀어붙이는 진정 국민을 섬기는 위대한 대통령 사나이 노무현.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우리 무현이 형은 진보 대통령 아니에요. 시간 나시면 우리 무현이 형이 펼쳤던 정책도 한번 자세히 봐보시죠. 우리 무현이 형은 졸라 보수라니까. 어느 보수 진영 대통령보다 성장과 대기업을 우선시하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입했다. 졸라 쩐다니까. 노무현이 찐보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여튼 북한 마샬 플랜의 첫발이 개성공단이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뽀통령 있죠? 뽀로로 역시 남북 공동으로 뽑아나온 디자인이다 이기야. 북한분 만들 수 있으나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는 안 돼. 사우스 코리아는 돼. 북한에서 물건 만들고 한국 상표 붙어서 외국으로 수출했다. 개성공단 들어간 기업 중에 돈 못 벌면 바보라 했어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요 얘기하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개성공단 노동자들 월급으로 북한이 돈 벌었다고. 우리가 북한 노동자들 돈을 줘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노동자로 외화벌이를 있다.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자료 찾아보세요. 당시에도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합작했던 개성공단은 중국 기업보다 러시아 기업보다 반의 반이 되는 임금으로 한국 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줬다. 개성공단 기업들 아직도 지랄지랄한 게, 개성공단 다시 열어달라고 지랄지랄한 게, 개성공단은 노다지였다 이거야. 거기서 돈 못 벌어 나오면 바보 쪼다다. 그리고 세계 최고 품질의 최고 퀄리티 제품들이 최저가로 쏟아져 나왔다. 제2의 제3의 개성공단.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들이 북한 곳곳에 있었고, 항만과 도로고 철도고 전기선이고 인터넷망이고 거대한 청사진이 있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빠져서 날아가서 공백이 된 그 청사진의 빈자리에 지금 중국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때문에 북한 경제가 중국에 빠르게 종속되고 있다. 중국이 요즘 역사고 사람이고 뭐 부채고 복식이고 김치고 괜히 다 짓거라고 지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토는 역사에 기반하여 기득 여부가 정해지거든. 헤게모니가 정해진다. 역사의 소유권, 역사의 헤게모니. 뭔가 북한의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 거기 토지에 대한, 영토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미리 밑밥 깔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중국이 졸라게 동북공정하는 거고, 거기 보면 제가 사진 한 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미국, 중국, 북한 붕괴 시 한반도 분할 통치 비밀 협상. 자, 이거는 좀 우리한테 후하게 나온 지도예요. 중국이 이만큼 먹는다 이러면서 동해바다를 저희가 가진다 이거야. 우리 서해로 이렇게 막혀서 못 나오니까 동해바다를 저희가 가지고, 평양은 유엔이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고, 여긴 미국이 점령하고 여긴 러시아가 점령한다. 북한 분할 가상 시나리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중국이 졸라 동북 공정하는 걸 보면은 북한 서쪽 우리 거의 경계선까지 대대로 다 중국 영토였다 이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자꾸 중국이 미국에게 한반도 통일 정책 너희들 빠져라 씨발 여기는 대대로 우리 중국 땅이야 라면서 중국이 자꾸 주장하니까, 미국 의회가 한국이 당사자인데 한국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이러면서 한국 정부에 물어봤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고 미국 형아 중국 저 새끼 잘 안 해, 저 새끼 말이 다 맞아요 라면서 미국 의회에 검증해 준 게 우리 세금 들여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하라고 만들어 놓은 동북아 재단 아니야. 매국노 새끼들이다. 우리 정신 똑띠 차려야 됩니다. 중국이 조금만 더 성장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과거에는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에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총칼로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종속화가 이루어진다. 경제 침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첫발을 이미 북한에 깊숙이 딛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방금 그 지도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도 여기 기들어. 그리고 여기는 유엔이, 지구가 완전히 다 가질 수도 있어. 우리 북한 토지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저 엘도라도 북한을 우리가 독점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얻지 못하고 북한과의 대화에서 또다시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묵인하게 되면 저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악에는 우리의 의견이 묵살되고 또다시 6.25처럼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다. 그때는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에 상륙하겠죠. 그러면 또 이웃나라 일본이 또다시 특수를 누리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6.25 3년 동안 일본이 씨발 전쟁 때 날린 모든 적자를 다 극복했어. 모두 수복했다. 그러고서 일본이 세계 경제 2위로 우뚝 서버린 거 아니야.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미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국 주도의 독점에 가까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고,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과감히 북한에 투자를 해서 나쁜 말로 경제 종속화를 시켜야 된다. 경제 침탈이죠. 여러분, 기사에선 마치 문재인이 기가 막힌 외교수를 발휘해서 무슨 엄청난 성과를 얻은 뉘앙스로 워딩을 뽑아놓았던데, 여러분 제 얘기 듣고 보니 이것이 성과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국익을 미국과 북한의 의도에 따라 나눠준 것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씹새끼 좆도 한 거 없이 꾸벅꾸벅 졸다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그냥 예예예예예 호호호호호호 하면서 다 죽어온 협상이다. 여러분 억지 같나요? 이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이다. 미국 북한의 접촉을 제안했다. 북한 답장이 왔죠. 잘 접수했수다. 날짜가 언제냐? 5월 11일이다. 이 내용은 그냥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데, 미국과 북한이 우리 협상에 앞서서 미국과 이미 짜웅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문재인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제안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의 신출귀몰한 엄청난 외교술이라고 저는 아니올시답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지그끼리 이미 짜웅이 있었다. 어제 자료가 뻥나는 바람에 방송이 늦어졌는데요. 방송하는 도중에 이런 속보도 나왔어요. 바이든 한국 대북 문제와 대북 전략에 긴밀히 참여시킬 것. 내용은 없는데 내일 되면 자세히 나오겠죠. 요거는 그냥 말이죠. 남북 연락 사무소 없이 북미 연락 사무소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미국과 싸바싸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북한 대화를 전해 듣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야. 그러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에서 누가 우위에 설 것이냐? 남한이 우위에 설 것이냐? 미국이 우위에 설 것이냐? 북한이 우위에 설 것이냐? 남한이 따가대고 희생을 치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문재인이 자신하는 대로 운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졸라게 농후하다. 북미 연락사무소가 생기고 전 남북 연락사무소가 안 생길 것 같아. 여튼 남북 연락사무소가 재개된들 저끼리 다이렉트로 통화하면서 무슨 짜웅하는지 나만이 알 수 있습니까? 속이면. 북한은 한국과 관계없이 미국과 독자적인 외교를 할 것이다. 협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을 대상으로 끌어올리는 협상력으로 더욱더 많이 우리의 국부를 뺏어가게 되는 수순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씨발 외교 성과야? 이게 어떻게 외교 성과입니까? 한국이 수복해야 될 한국의 미래 영토에 대해서 외세의 개입권만 더 키워준 것이다.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끝난 것을 한국에 통보한 것이라고,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것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저 얘기는 5월 11일에 이미 와리가리 했는데, 미국과 북한이 바이든이 문재인에게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이 바이든한테 엄청난 외교력을 발휘해서 받아낸 제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문재인이 가서 엄청난 외교술로 말 한마디 하니까 바이든이 마지못해 내어준 한국에 대한 엄청난 선물입니까?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기대한 바도 없었지만 역시는 역시다. 병신 문재인은 미국까지 가서 쇼질 말고는 좆도 한 것이 없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떤 외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굴종하지 않을 강대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방향성이 바로 보수가 가져야 할 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조국의 부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국하는 게 반드시 매주 집회에 참석하고 모든 물건을 국산만 쓰고 큰 돈을 기부하는 그런 엄청난 대단한 것을 하는 것만이 애국인 것이 아닙니다. 우선 내 주변부터, 내 주변에 인간임내하고 숨어서 거짓 정보로 혹세무민하는 대깨문들을 솎아내고 하나씩 머가리 깨트려가는 것이 애국이다. 나라 말아먹고 국익을 팔아쳐먹는 문재인 패거리의 힘의 원천은 대깨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몰라서 머가리가 깨져서 문재인이 엄청 잘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이 못하는 건 알지만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국자 동지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로 저 깔롱튜브를 여러분 공유하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보다 저 깔롱튜브가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반드시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